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예울마루 2단계 예정 사업인 장도 개발이 사회공헌 사업비 초과 사용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GS칼텍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예울마루 건설과 각종 사회공헌 사업으로 1,160억 원을 사용해 당초 지역사회와 약속한 1,0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도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은 물론 예울마루의 기부 체납 문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첫 간선제로 선출된 순천대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이 교육부에 추천됐습니다. 순천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행정학과 정순광 교수와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작업을 마치고 각각 1순위와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후보들에 대한 신원조사와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 총장 임용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 산단과 울산, 충남 서산 산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쉬운 건. 공장 폭발 사고는 물론 가스 누출 사고와 화재 등 사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명피해만 사망자 11명에 부상자도 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쉬운 건의 사고 가운데 26건이 단 한 곳의 언론에조차 보도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일부 소방서와 경찰서,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은밀하게 통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고 은폐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 대응 골든타임도 30분을 넘어 1시간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에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사고 발생 뒤 관계기관의 신고까지의 평균 50분,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현장 출동까지는 40분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자체가 은폐가 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돼요. 이 가스 누출 사고가 70%인데 가스 누출은 작업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 시민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고요. 은수미 의원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대표 발의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산단 사고 예방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13년 32건이었고 지난해에는 4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산업단지별로는 울산 산단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산단이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무사고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단위인 소멸성 보험인데다 보험료율도 높아 가입률이 평균 20% 미만이라며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의 의무 가입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해역의 내년산 김양식 체묘 적기는 오는 26일 이후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해황 관측 자료와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김양식 체묘 적기를 분석한 결과 고흥해역은 오는 26일 이후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는 수온 정체기와 조류 흐름이 완만해지는 시기가 겹쳐 갯병 위험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기 갯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시민운동으로도 의미가 넓어지면서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마련된 로컬 푸드 매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물건이 싸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좋아요. 이 농협에 등록한 로컬 푸드 참여 회원은 160농가, 이 가운데 계절별로 평균 40-50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합니다. 일로농협은 로컬 푸드 매장의 매출이 올해 12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매출의 11%를 농협에 내면 농협은 다시 2%를 참여농가협의회에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등도 부담합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로컬 푸드가 들어서 8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소비지에서 반경 50km 안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는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반 음식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까지 10개에 이어 내년 로컬 푸드 사업자로 전남 도내에 6개 단체를 선정했고 도농복합형 경제단체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소량 다품목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이 필요를 해서 로컬 푸드 참여 농가는 인근 도시 아파트 등에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도 열어 소비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가 결국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파업 사태의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도 정부 입법으로 강행될 것으로 보여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퇴장기 파업 사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나이에 든 노동자의 임금을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경영진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내년 단체 협상 때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왔습니다. 내년에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이 되면 내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사의 입장이 맞서 있는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는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용이나 해고, 임금 등에 관한 사규를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노동개혁 입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현실화되면 고용과 임금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저질 일자리가 양산되고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하면 할수록 97년 노동자 대투쟁의 버금가는 투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사 간의 이견과 갈등을 덮어둔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노동개혁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위기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현장에서 광양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오는 17일까지 12개 읍면동을 차례로 순회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관행과 형식의 벽을 허물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방의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지금도 영동과 충북,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